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병준 민주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제가 지금 댓글을 몇 개 좀 읽어드렸는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 네, 똑같은 너무, 것 같습니다. 네, 절박합니다. 네, 하루하루가 너무 길죠. 예? 그리고 또 네, 1시간 또는 수시로 수시로 지금 혹시 뉴스 선고일 떠나 하고 네. 네. 계속 지금 보고 있고 네. 오늘 최고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의원님? 네, 최고위, 민주당 분위기도 뭐 이제 윤석열 파면 네. 날짜와 파면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고요. 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장외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 날 최고위원회는 광화문에서 하자. 예, 광화문에서 하고 네. 그런 얘기도 나누었고요. 그리고 헌재에 대한 공격 이것이 너무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힘이라든가 일부 극우 세력들이 네. 그런 것도 얘기가 됐고요. 아.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테러 위협들이 지금 그러니까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도 아까 이제 속보를 보고 네. 깜짝 놀랐는데. 네네. 그래서 좀 경찰에도 그 경호 신변보호, 요청을 그렇죠. 경호 같은 걸 예. 했고 저도 이재명 대표님 이제 밖에서 활동을 좀 네. 최소 노출을 최소로 하셔야 되겠다라고 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드리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충격적인 게 불과 이제 1년여 전에 부산에서 그런 네. 일을 당한 정말 그러니까 하늘이 살렸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런 또 얘기까지 네. 나온다. 뭐 제보에 의하면은 네. 제보지만은 뭐 러시아대 권총들을 뭐 부산 쪽에서 반입을 해서 뭐 이렇게 러시아제 권총이요? 네 이런 제보 내용이에요. 제보 그래서 내용이?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노출을 최소로 하는 게 좋겠다. 경호를 강화하고 그런 네. 얘기도 좀 나눴고요. 저나 박선원 의원도 지금 표적 1순위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그동안 예, 광화문에 가서 계속 활동을 했는데 네. 저도 조금 그 야외 활동을 조금 최소 줄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직원들 매치 더 대동하고. 예. 예. 근데 진짜 이거 심각하네요. 네, 심각하고 그렇죠. 민주당에서 이거는 정말 대응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예?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 테러, 제보, 네. 제보 이게 암살 계획 제보가 한 건이 아니고 다수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네, 많이 나오고 들었죠. 있고. 저한테도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네.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넘기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네.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비를 당 차원에서도 또 이제 경찰 뭐 이런 네. 쪽에 요청하는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네, 그렇죠. 네. 일정 이런 것도 조절을 좀 해야 된다. 예. 대표님도 대표님이지만 또 네. 당에서 저쪽에서 생각한 요주 인물 있잖아요. 예. 최근에 가장 그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저하고 아마 박선원 의원일 거예요. 예. 여기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박선원 의원하고 저도 좀 야외 활동 특히 광화문의 활동도 조금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예. 광화문에서 시민과 같이 하기 위해서 토요일 같은 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네. 계속 참가해서 오랫동안 같이 행진까지도 거의 대부분 하고 했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한 1, 2주는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정치인들은 사실은 네. 시민들이 오게 되면은 네. 반갑게 맞아주고 인사하고 네, 함께 예. 사진 찍고 네. 이렇게 접촉면을 넓히는 모습을 그렇죠. 많이 봐왔는데 네, 네, 예. 그렇게 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네. 야,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제일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파면 결정이 언제 나오냐. 네. 헌재 파면 결정 언제로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당장 이제 금요일에 파면을 해도 그러니까 선고를 해도 네. 이게 너무 빠르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그 금요일을 예상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금요일까지도 뭐 지금 유효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 왜냐하면 목요일 날 지금 내일 그 네. 감사원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오전 10시에 있는데 이미 뭐 제가 봤을 때는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에 관련된 이런 거는 거의 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금요일 또 가능하고 아니면 17일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예측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8일에는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이 잡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넘어가면 또 너무 길어지고요. 지금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하기 때문에 네. 하루라도 빨리 헌재에서 빨리 선고 판결을 해서 윤석열 파면해야만이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목요일 날 사실은 헌재에 그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하고 뭐 이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네. 영거포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미 그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14일 날쯤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헌재에서는 네. 초기에 발표를 여러 가지 탄핵에 대해서 접수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최우선적으로 한다 했는데 갑자기 13일 날 감사원장하고 중앙지검장하고 탄핵에 대해서 최후 선고하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 가능하다고 봅니다. 14일 가능하다. 네. 일단은 14일 가능하다. 네. 14일이 안 되면은 17일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거 추측을 해보고 있죠. 그러면은 14일이 네. 어떻게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네. 이렇게까지 최장 기록의 평일을 음. 기록을 세우면서까지 온 상황인데 이제 뭐 기록이 깨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이번 주를 넘겨서 다음 주까지 가기는 헌재 입장에서도 혼란을 방치하는 부분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요. 언제도 이러한 현재 나라가 혼란한 사항들 또 무엇보다도 헌재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것을 발표가 났을 때 윤석열 파면이 났을 때 상당히 그 빨리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또 파면 났을 때 저쪽 극우 세력들이 또 헌재를 지난번에 서부지법 공격하듯이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엔 예고도 최소로 짧게 할 것 같아요. 짧게. 전에는 한 이틀 전이나 뭐 이렇게 미리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언론에 공개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헌재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 보면은 길게 주면은 시위 집회가 커질 거고 또 그쪽 예를 들어서 폭도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폭도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걸 줄여야 되잖아요. 준비 시간을.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고도 최소로 하고 선고하지 않을까. 그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그러면 뭐 목요일 날 내일 오후쯤 할든가 금요일 아침에 기습적으로 오늘 오후에 한다라고 발표하고 딱 할 수도 있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헌재만 우리가 계속 바라보게 되고 헌재만이 이 상황 이른바 이제 검찰이 준동하는 이런 상황도 해소할 수가 있다. 극우의 이런 집회 모르겠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도 뭐 이게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지만 일단은 헌재가 정리를 해줘야 대통령 직에 계속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모든 것이 풀려가고 거기부터 시작이 된다. 일단 윤석열만 파면되면은 그 분위기는 한 일주일 이상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파면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가고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 막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도 활동하다가 잠시 멈췄지만은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나 극우 세력들도 그 다음 누구를 내세워야 되느냐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윤석열은 건 떨어졌잖아요. 대통령이 더 이상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관심 빨리 손절하려고 하겠죠. 손절을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권력이란 것은 저는 늘 비유를 자석 있잖아요. 그렇죠. 자석의 자극에 비교해요. 거기에 자극력이 세면은 새들이 확 모이잖아요. 근데 자극의 자성 힘이 약해지면은 확 흩어져요. 그리고 더 다른
자극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명목상은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극우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파면되면은 권력의 힘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곧 있으면은 내란 우두머리로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힘이 국민의힘 예비 후보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경선을 해서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면은 그쪽에 확 가는 거죠, 힘이. 네. 미래 권력이 예상되는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파면됐을 때 한 일주일 정도 분위기가 갈 것 같고 그다음에는 전환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윤석열 파면이 빨리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급하다. 이것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독버섯처럼 이러한 극우들의 이러한 준동들이 더 커지고 신념화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윤석열 쪽에서 오늘 또 입장문까지 냈는데 뭐 여전히 홍장원 메모, 뭐 곽종근 진술이 음모와 조작이다 이런 주장을 또 계속 하고 있는데 이미 뭐 저희가 몇 차례 지적을 했듯이 지금 할 게 없으니까 그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똑같은 얘기만 반복한다. 이미 뭐 사실 곽종근 메모에 대한 명단은 아니 저기 홍장원의 메모는 그거는 그 조작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장원 메모에 나오는 체포 명단 14명 그 하나라면은 저렇게 매달릴 수 있는데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 여인양이가 자기 수사팀에 준 명단도 거의 같고 여인양이가 경찰에 준 명단도 비슷하고 이 세 군데에서 비슷한데 그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홍장원하고 곽종근이 하는데 왜 홍장원과 곽종근에 매달리느냐. 이미 경찰 조서에는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헌재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싹 다 잡아들이라라고 홍장원은 증언을 했고 곽종근은 유일하게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한 직접 증언은 대통령 전화를 받았는데 국회 문을 부수고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했다는 증언. 직접 헌재에서 증언한 사람은 2명이에요. 그렇죠. 수방사령관도 그 경찰에서는 그런 조석 공소장이 나오는데 자기는 뭐 지금 법적으로 지금 그 수사받고 저런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직접 증언한 헌재에서 두 사람을 계속 공격하는데 공격하려면 2명만 하기 뭐하니까 1+1로 해서 홍장원은 박선현이가 조작에 관여했다. 아 그렇게 나눠서 곽종근은 1+1 해서 김병주가 그 회유를 해서 사실을 왜곡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특전사 요원 끌어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가 회유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회유서를 주장하는데 아니 본회의장에 특전사 요원은 한 명도 없었고 서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특전사 요원이 특전사 요원을 왜 끌어내요? 명령만 하면 철수하면 다 철수하는 건데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거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그쪽은 공색하다는 거죠. 공색하다는 거죠. 네네. 지금 뭐 이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이 이번 이제 내란 사태에 있어서 북한 문란을 하기 위해 병력을 보내서 들어가라는 지시했던 거, 정치인 체포에 있어서도 지시했다는 거, 그다음 선관위에 군을 보냈다는 거. 이게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사실들이 확인이 됐고 뭐 곽종근 전 사령관은 내 책임이다. 부하들 선처 탄원서를 썼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곽종근 탄원서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뭐 모든 건 내 책임이고 지금 1공수여단장하고 707 단장이 기소가 됐잖아요. 물론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 1공수 여단장과 707 단장은 내 명령에 따랐다. 모든 건 선처해 달라. 나의 책임이다라고 그 탄원서를 냈는데 너무 윤석열과 비교되잖아요. 김용현을 가도. 그렇죠. 윤석열이나 김용현은 다 지책임, 특히 윤석열은 내 책임 아니에요 하고 계속 부하들에게 자기가 지시해놓고 떠넘기는데 그래도 곽종근은
거기 계엄에 가담한 것은 너무나 중차대한 잘못이지만은 네. 그래도 군인적인 모습을 그런 가운데서도 잃지 않고 책임은 나한테 있다. 부하들 선체해 달라라고 예. 탄원서를 유일하게 내서 그나마 군인의 모습을 그래도 가지고 있구나 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비교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좀 네. 많이 봐왔고 누가 의인이고 네.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네. 누가 과연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냐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예. 곽종근 전 사령관은 저쪽에서 뭐 저가 해유했다 뭐 이렇게 했을 때도 계속 해유 당한 바가 없다 본인은 양심에 의해서 진실을 얘기했다 본인이 얘기하는데 참 네. 너무나 제 3자가 그런 걸 잘 모르면서 해유했다고 본인은 해유 당한 적이 없다고 하고 저도 해유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그런데도 참 그러니까 할 거 없으니까 거기 1+1로 계속 해야 이것이 그렇게 할 얘기 없다. 그 건수를 잡을 게 없다는 거고 그것은 그만큼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수개고 네. 파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파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저쪽에서. 스스로 인정을 네. 하고 있고 네, 네. 회유를 당했다고 얘기하라고 회유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죠. 회유 얘기를 하기를 그렇지, 바라는 그렇지. 회유를 하고 있는 예, 예, 예.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